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8명을 태워서 생존을 했고 카즈구르트 산에 정박하게 돼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인류가 물이 빠진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라는 전설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게 홍수 신화의 최초 발화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고구려랑 백제 사람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신라에만 코가 오똑하고 이게 얄쌍하게 이게 묘사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12월 25일 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신앙은 어디서 왔느냐? 시베리아 샤머니즘이에요. 물론 예수는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괴나라 카자흐스탄 샤먼 바이블 쓴 저자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국제관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역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분야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 샤머니즘 철학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도 전부 연결돼서 하나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가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 그대로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진흙으로 인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홍수신화라던가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게 된 바벨탑 이야기 전부 다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홍수가 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탱그리, 거기서 이제 신을 탱그리라고 하니까 탱그리가 홍수가 날 걸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만 그 말을 믿고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8명을 태워서 생존을 했고 그 생존했던 배가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있는 카즈구르트 산에 정박하게 돼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인류가 물이 빠진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라는 전설이 나오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도시인 히바가 있습니다. 유래를 보면요. 그게 그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타 있던 그 사람이 육지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새들을 날려보냈답니다. 까마귀들을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고 제비를 날려보냈는데 그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오면서 방주로 돌아오면서 히왁 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육지를 발견하고 최초의 도시를 건설할 때 울음소리를 따서 히바라는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중앙아시아 투르크 언어로 아담이라는 거는 사람을 뜻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에덴 동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선 이덴이라 불러요. 그리고 사과를 먹는 선악과 그걸 쫓겨났다는 이야기 전부 다 중앙아시아에 있고 지명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게 홍수 신화의 최초 발화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 몽골이랑 러시아랑 카자흐스탄 그 언저리 알타이 산맥 부근인데 거기를 가시면요, 이 동그란 자갈들이요, 그 자동차를 타고 2시간을 가도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돌들도 동글동글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거대한 돌들도 어떤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굴렀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동그란 자갈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막화가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바이칼 호수에 물개가 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카스피해에 사는 물개랑 같은 종족이에요. 지금 그 사이는 육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종류의 물개가 왜 카스피해랑 바이칼 호수에 살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원래는요, 바이칼 호수서부터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까지가 큰 이걸 바다인지 강인지 알 수는 없으나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물이 확보가 됐던 거는 바로 산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 때문이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시베리아 야쿠티아에 사는 사람들은 수상가옥에 살았습니다. 아니 거기 뭐 비도 안 오는데 왜 수상가옥이 이렇게 나무를 해서 위로 사느냐? 봄이 되면은 산 위에 있던 만년설들이 녹으면서 물이 돼서 흘러내립니다. 그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거기가 평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활한 평지가 그냥 다 물이 한 1cm, 2cm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늪지대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봄이 좀 지나서 이제 논이 다 녹으면 다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수상가옥을 짓는 거예요. 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대홍수랑 깊은 관련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홍수 이후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바벨탑 신화의 중앙아시아 버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앙아시아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홍수로 인류가 전멸을 당했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산꼭대기로 피신을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구가 너무 팽창을 해서 산꼭대기에 인구가 꽉 차자 결국 힘이 약한 종족들을 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로 쫓겨난 인류들이 홍수로 죽을까 봐 그 공포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대한 산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산 쌓을 때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 흙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산을 깎아야죠. 산을 깎아야 흙이 나오지. 평지에서 땅 파봐야 물만 더 들어오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 있던 사람이 분노한 거예요. 야, 이것들 산 아래로 쫓아냈더니 우리 산을 깎아갖고 저 옆에다 산을 만드네. 그래서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뜨렸다. 그래서 흩어지게 된 저지대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중앙아시아 탱그리 신화에는 나옵니다. 뭐 탑을 쌓더니 신이 분노해서 뭐 번개를 꽝꽝 치니까 인류의 언어가 분열됐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원래 권력자고 힘 있는 세력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흩어져 살면서 인간의 언어가 갈라졌구나라고 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흙을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있긴 불어온다고 해서 절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아니라가 아니라 누가 해도 안 돼요. 신이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탄생하게 됐느냐? 홍수가 났을 때 우리는 8명만 생존했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더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쓸려 나가고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도 안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도망칩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진흙에 다 뒤덮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흙길을 한번 가보세요. 모래사장만 몇 발자국 가도 힘 다 빠집니다. 즉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진흙범벅대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늪지대에 뻗어서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해서 살린 거예요. 그걸 갖다 후세인들이 그렇게 묘사한 거지 여기에는 어떤 신비적 요소나 신적 요소가 없어요. 그냥 다 자연재앙으로부터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종교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전체적인 줄기는 다 대동소이한데 디테일에서 달라져요. 하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문명들을 보면 일관되게 홍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뭐 지구가 홍수 날 때 꼭 파미르만 살아남았겠습니까? 안데스 산맥이나 로키 산맥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거기 고온의 사이즈나 여기 중앙아시아의 고온은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넓어요. 과거에는 빙하가 녹아서 주변에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비가 내렸지만 지금 전부 다 만년을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건조화되면서 사막화돼 버렸습니다. 빙하가 줄어들면서 인류는 물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지대 쪽에 살게 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지 않습니까? 비옥한 초승달지대. 지금 가보면 뭐가 비옥해요? 다 사막인데. 지금은 사막이에요. 하지만 옛날 때는 그 일대가 다 녹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그래요. 이집트가 지금 나일강호 길 따라서만 딱 녹지고 주변 다 사막이죠. 옛날 땐 그 전체가 다 녹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니까. 기후변화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고대사도 그렇고 현대사도 그렇고 지금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 하지 말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저 당시에는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화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신화가 아니라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고대 시온이 됐던 부분, 고조선이라든가 그다음 다른 이야기들, 조금 우리랑 좀 관련이 있는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단곡이나 부도질 보면요, 전부 다 우리의 시온이 그 당시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파미르 고원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단곡에 나오는 내용은 단군 조선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 했던 환웅의 시대, 그 다음에
그 환인 시대까지 12항구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2,0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단군 조선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파미르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만주 일대에서 천년만년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후가 변하면 사람들이 사막이 되는데도 여기는 조상이 물려진 땅이니까 난 여기 살겠다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판미르에서 살았던 거는 그때는 거기가 살기 좋았기 때문인 거고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동쪽 방향으로 온 거예요. 자기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에도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기준점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잡았느냐? 별자리 신앙을 갖고 움직인 겁니다. 태양이 뜨는 방향, 동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후변화로 파미르를 떠날 때 지금의 한반도까지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동해 온 거예요. 이거는 기후변화와 그 민족 신앙이 같이 결부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지금의 대통령처럼 행정적인 업무만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고대는 굉장히 격변하는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져야 됐고 그리고 어떤 거의 뭐 반신격화된 존재가 돼야만 됐어요. 왜? 사람들의 진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잘못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그 민족은 멸망당합니다.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뿌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태풍이라던가 그 다음에 간빙기, 이런 게 오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농민들이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직 왕만 알죠. 그래서 농사 짓는 법, 수학, 토지 측량, 그 다음에 뭐 구리를 재련해서 뭐 이렇게 뭐 도구를 만드는 법, 이것들이 다 나중에 사람들이 죽으면 신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신들이라는 개념은 고대 기술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환웅의 삼천무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천문에 보면은 그 자연실이 해시계 물시계 만들면서 세종대왕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이거를 조선 팔도에 다 만들겠다니까 세종이 못 만들게 하죠. 시간은 왕만 가지는 것이지 일반 백성이 가지는 게 아니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왕의 권력은 바로 시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 제가 시간을 안다고 누가 저를 존중해 주나요?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시간 다 아는데 옛날 때는 특정 권력만 독점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성 권력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여성 샤먼들의 목적은 훌륭한 왕의 씨를 받아서 다음번 왕위를 계승할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임무거든요. 좋은 날 받아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합궁을 해서 임신을 하면 태어난 아이들을 누가 진짜 하늘의 기운을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목적으로서 올림픽과 같은 경연대회를 벌이거든요. 여기서 이긴 자를 갖다 네가 바로 그 신의 아이구나 라고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샤먼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은 자들을 다음번 왕위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고대 국가로 넘어가면서 샤머니즘의 전통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좋은 날 받아서 아이를 낳는다. 그 조선의 왕도 반드시 천문관한테 물어봐서 언제 몇 시에 중전이랑 합궁하십시오라고 천문관이 자문을 해주고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전하 지금은 끝내셔야 됩니다. 시간 별자리 기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신분이 역전되기 시작해요. 남자가 위로 올라가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슬람권 문화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고등 종교라는 시대가 되면은 전부 다 모계사에서 부계사회로 다 바뀝니다. 이거는 그 장자 계승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알았던 어떤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가도 모르는 게 발굴이 되면은 당연히 역사학계는 해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신라의 지배 계급이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혈아들이에요. 그 양직공도라는 중국의 그 그림에도 보면은 고구려랑 백제 사람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신라에만 코가 오똑하고 이게 얄쌍하게 이게 묘사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외모가. 왜냐? 그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인들의 얼굴을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세기쯤에 동쪽으로 이주한 스키타인들 중에 상당수가 신라로
대규모의 망명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망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신라의 지배층까지도 꿰찬 것 같아요. 근데 DNA도 보니까 한반도 원주민과 다른 DNA가 나타납니다. 중앙아시아, 지금 파미르고원 있죠? 그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인들의 DNA가 가장 가까워요.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위구르인들이 그 다음으로 신라 왕족들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그 선덕 여왕의 아버지였던 진평왕 키가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2m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당시에 그 한반도 사람들의 평균 키가 150cm 정도일 때 2m가 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리고 신라의 적성 목각분과 스키타이의 적성 목각분이 똑같은 양식이에요. 자, 신라만 그러면 혼혈이었느냐? 아닙니다. 신라보다 훨씬 오래 있었던 청동기 시대, 보통 우리가 청동기 시대면 고조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인돌에 묻힐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지배 계급이겠죠? 근데 그게 보면은 백인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인돌에서 나오는 그 백인들 DNA를 조사하니까 누구랑 가까웠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의 유전자랑 가까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대 독일인들이 한반도에도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파미르고의 주장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주장국에서 발견되는 미이라들을 보면요, 다 백인입니다. 옛날 파미르고원 일대 백인들이 살았다는 그냥 증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있죠? 우리 파미르고원에서 왔대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 환웅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양인의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예요. 외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백인 식민 통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머니즘 시대 때는 민족주의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들도 보면요, 헝가리 이런 데 보면 아시아계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제종 러시아도 옛날 때 몽골족 출신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옛날 땐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단일 민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머릿속의 이상이지. 그리고 우리가 18세기 시대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민족자결주의, 민족주의 이게 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로파간다지 그거는 진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천문학은 우리 인류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분제도, 그 다음에 국가통치기구, 그 다음에 각종 점성학, 뭐 천문학, 그 다음에 농업, 유목 모든 경제 파트에 다 영향을 끼쳤고 또 종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죠. 고대인들은 신의 음성을 묘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만들려면 음계가 필요하거든요. 서양의 칠음계를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 해서 칠음계입니다. 그럼 왜 칠음계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예요? 1년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때가 가장 태양이 동쪽에 가깝게 뜹니다. 그래서 서쪽 끝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채공 시간이 길어서 낮이 긴 겁니다. 근데 하지인 6월이 지나서 7, 8, 9, 10, 11, 12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태양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떠 있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짧아져요. 12월 달이 되고는 동지거든 가장 밤이 길 때 동지가 지나면 1월서부터 다시 낮이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이게 백도를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음계가 7개가 나오는 거는 하지 6월서부터 12월 동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 7개의 구간 때문에 칠음계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흰 건반 7개, 검은 건반 5개, 합이 12개입니다. 유대교의 카발라라던가 힌두교, 불교에서도 보면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 야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몸이 우주라면은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칠음계를 꼽아냈다면 인간의 몸에도 7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우주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7개의 차크라. 굳이 왜 7개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태양의 그러한 개념과 같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 국가의 흥명성쇠가 결정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인류 문명 만년의 역사에 그러한 기록과 유적지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별자리 이동에 따라 수도로 옮겼구나라는 거를 그냥 결과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저러한 철학을 왜 만들었을까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 엘리트들은 그거를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던 것 같고 사상이나 종교는 고대 시대에서 대가 끊긴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로마가 지금은 카톨릭의 성지가 됐지만 거기 원래 고대 샤머니즘 성지였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북두칠성의 주거 끝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올라오면 북극성 나온다고 하죠? 거기가 바티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위치가 원래 샤먼 성지였던 게 지금의 카톨릭의 바티칸이 들어선 것 뿐이에요. 첨성대가 아십니까? 바닥판과 그 위에 올린 건물이 19도가 어긋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9라는 숫자. 천문학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천문학에서 중요하면서 이게 우리 인체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 생각하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 정수리로 들어와서 북극성으로부터 삼신할머니의 기운이 정수리로 들어와서 그 기운이 척추를 따고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주기입니다. 우리를 수명이라 부르죠. 그래서 척추를 따고 쭉 내려가면은 척추가 쭉 자라다가 10달 되면 태어나요. 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기운이 인체에서 절반 정도쯤 오면은 19년 걸립니다. 그래서 19세쯤서부터 옛날 때 결혼시키고 막 했던 이유가 수명, 즉 주기라는 거에 맞춰서 기운이 있는 데에 맞춰서 발전을 시켜야 그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잘 써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첨성대가 19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19도 기울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정면에 뭐가 있냐면 옛날 이 김유신 전설에서 나오는 천관녀가 있었던 천관사가 보입니다. 그 김유신이 자주 방문했다는 천관녀, 천관사는요, 하늘천, 집관, 샤먼인데 샤먼들이 신탁을 할 때는요, 그 성교를 통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성골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성대를 짓고 바로 천관사가 바라보이는 삼신할머니한테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만든 용도가 첨성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천문 관측 당연히 합니다. 천문 관측을 하는데 그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12월 25일 날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죠. 왜? 12월 25일 날 태어난 아이는 메시아예요. 물론 예수는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습니다. 안 태어났지만은 이 12월 25일 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신앙은 어디서 왔느냐? 시베리아 샤머니즘이에요. 시베리아의 북극권이라는 게 북이 66.5도입니다. 그 북극권에 가면 12월 21일 날 태양이 안 뜹니다. 그래서 22, 23, 3일에서 5일 정도 태양이 안 뜨다가 한 12월 25일이나 12월 27일이면 태양이 떠요. 태양이 안 뜨는 해. 그때부터 해서 태양이 뜨는 이 기간을 암흑기간이라고 그러고 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거를 새해라고 잡았어요.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원래 본류를 찾아가야 돼요. 오병, 5개의 빵, 이어,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봄에 뭐예요? 파종합니다. 근데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천문별자리 보세요. 이어. 자, 이제 오병만 찾으면 되네. 오병이 뭔지 아십니까? 처녀자리입니다. 그게 9월 달인가? 그때쯤 떠요. 바로 추수기예요. 유대인들은 처녀자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베들레헴이라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이 뭔지 아십니까? 브레드입니다. 빵. 5개의 별자리를 연결해서 빵이라 불렀어요. 2마리 물고기 3월 달에 씨를 뿌려서 5개의 빵, 베들레헴 별자리가 뜨는, 처녀자리 별자리가 뜨는 추수기에 수확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배불리 먹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의 순환의 법칙이지. 그렇죠? 네. 뭐 뺄래야 뺄 수가 다 천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건국신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기적, 다 천문을 우상화한 겁니다. 천문 공부하는데 힘들었다 하시죠? 여러분 그런 거 일반인들 시키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종교이기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견우성과 직녀성의 이야기예요. 그거 신으로 받아들이는 바보 없죠? 그걸 진짜로 종교로 믿으면 그것 때부터가 우상숭배 시대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면 종교가 권력화되는 거예요. 전 세계 고대 종교는 고쳐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우상화된 게 많아요. 진실이 왜곡돼 있어. 우리 인간은 정말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하지만 고대사를 배운다는 건요, 수천 년의 우리 인류의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5천 년은 살 수는 없지만 5천 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들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5천 년의 인간의 경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린 그만큼 더 현명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5천 년의 인간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다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도 많이 수그러듭니다. 인간이 무한대의 권력과 욕심을 탐하게 되면 결국 그게 자기의 인생을 조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역사를 통해서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절제를 적정한 균형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의 지도자들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굉장히 결정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IT 시대에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역사를 배우는데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